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에서는요, 고령자도 그냥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나이가 65세에서 74세까지의 전기 고령자가 있고요.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를 나눈 이유는요, 의료비 부담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1600만 명이나 되는 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은 7조 엔이라면 1890만 명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의료 부담은 17조 엔이나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부담은 누가 감당하느냐를 찾아보면요, 정부 예산입니다. 일본의 정부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회보장 비용이라고 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13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정부 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사회보장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보장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40%는 정부의 빚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서는 79조 엔이고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해결하고 있다. 이게 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한 KBS의 다큐멘터리 제목은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후기 고령자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보면요, 약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역 세대,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40%,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도 50%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심각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일본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 걱정이나 해 라고 말이죠.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파탄이 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일본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분유시장인데요. 2018년에는 4천억 정도가 되는 분유시장의 규모가 불과 4년 만에 35%나 급감했습니다. 분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차,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시니어들을 위해서 단백질 식품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분유 시장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장이 그만큼 어린아이를 위한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세계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세계 인구는 앞으로도 2070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7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마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해서 2070년이 되면 3,800만 명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해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계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8명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 스페인보다도 한참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0.78명이라는 숫자를 말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 2012년부터 살펴보면요, 1.3, 1.2 이런 식으로 매우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효치님들은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각오를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2040년까지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늘어나겠지만 2055년이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령대에 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무가 아니어서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40세 이하의 청년층은 무슨 소리냐, 난 의무가 아니면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의 경우에는 89%가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 반면에 청년층은 무려 61%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개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욕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건 욕 많이 드시면서 왜 국민연금 가지고 욕먹는 건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온 통계 자료에 보면요, 2020년에 25살에서 49살의 인구 중에서 결혼을 해본 적이 있는 남자의 비중이 52.9%라고 합니다. 여성은 67%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남자들이 한 번 더 가서 그런가? 어쨌든 이 숫자는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64%였던 것이 52%로, 여성의 경우에는 74%였던 것이 67%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지, 근데 결혼 안 하니까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의 비중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숫자가 7,600명 정도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2.9%인데 이 비중은 2001년 1.3%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9%라는 숫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우리나라보다는 많긴 할 것 같은데 한 10%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42%입니다.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칠레나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요, 70%가 넘더라고요. 그럼 이 나라는 결혼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압도적으로 꼴등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비중이 2.9%까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다른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꼬집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딜까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답입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입니다. 벨기에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가 넘을 정도니까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비율도 많아지고 있고 남성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비중도 늘어나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M자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의 나이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거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플랜 75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태어난 것은 내 맘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는 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75세가 되면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 암울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투자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실 주말 동안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해 봤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다음에는 좀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